중곡동 투자 이 얘기만 꺼내면 대부분 이렇게 반응합니다. 거기 뭐 있어? 빌라촌 아냐? 재개발 된다고 해도 언제 될지 모르잖아. 그렇게 생각해온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중곡동은 50년 동안 저층 주거지로 묶여 있었고 투자 대상에서 자연스럽게 제외돼 왔던 동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지역을 바라보는 도시 계획의 기준이 바뀌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왜 중곡동을 지금까지 투자하면 안 되는 동네로 봐왔는지, 그리고 왜 지금은 그 판단을 다시 해야 하는지를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중곡동의 구조를 이해하려면 1970년대로 돌아가야 합니다. 당시 서울시는 토지구획 정리 사업을 대대적으로 시행을 합니다. 논밭이었던 땅을 바둑판처럼 나눠서 택지로 만드는 방식이었습니다. 여기서 결과가 갈립니다. 같은 시기에 택지를 만들었는데 어떤 곳은 아파트 도시가 됐고 어떤 곳은 빌라 도시로 남았습니다. 대표적인 아파트 도시는 강남입니다. 그 강남 개발의 원형이 영동지구였습니다. 지금의 압구정, 대치, 삼성, 잠실 일대를 영동지구라 불렀는데 이들 지역을 묶어서 처음부터 아파트 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설계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필지가 컸고 대형 건설사가 들어왔고 대단지 아파트가 만들어졌습니다. 반대로 대표적인 빌라 도시는 중곡동입니다. 중곡동은 필지가 잘게 쪼개졌습니다. 단독주택, 연립주택, 빌라 위주의 저층 주거지를 전제로 한 설계였습니다. 이 순간부터 중곡동은 선택지가 제한이 됩니다. 필지가 작으니까 대규모 아파트 개발은 구조적으로 어려웠습니다. 여기에 규제가 더해지는데요. 중곡역 주변은 아파트 불허 지역으로 묶였습니다. 고도 제한은 20m, 6층 이상 건물을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층 주거지로 관리한다라는 도시 계획이 적용된 겁니다. 그래서 중곡동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 20층입니다. 50년 된 동네에서 20층이 최고층이라는 건 개발이 막혀 있었다라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재개발을 하려면 접도율 요건도 충족을 해야 합니다. 토지구획 정리 사업 지역은 대부분 4m 이상의 도로에 접해 있습니다. 이걸 두고 기존 기준에서는 기반 시설이 양호하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양호하니까 재개발 대상이 아니라는 논리였습니다. 노후도는 충족하지만 접도율 때문에 재개발을 못하는 구조, 이게 중곡동을 50년 동안 묶어둔 규제의 실체입니다. 역사적으로 한 번의 기회는 있었습니다. 바로 1970년 아시안게임입니다. 중곡동은 경기장 후보지로 선정이 됐었습니다. 만약 그때 대회가 열렸다면 중곡동도 대규모의 개발의 중심이 됐을 겁니다. 잠시를 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국제대회 하나가 지역 전체의 도시 골격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중곡동은 예산 문제로 개최권은 반납됐고 중곡동의 개발 역시도 무산됐습니다. 대신 이 지역은 새마을 운동의 일환으로 토지만 정리됐고 그 구조 위에서 50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이 빌라 도시 구조가 지금에 와서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변화의 내용이 아니라 판단 기준이 바뀌었다라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중곡동을 이렇게 봤습니다. 빌라가 많다, 저층이다, 재개발이 어렵다. 그래서 투자 대상에서 자연스럽게 제외를 했습니다. 이 판단이 성립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재개발의 출발선에 서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2024년 서울시는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 방안을 발표를 합니다. 핵심은 접도율 기준 완화입니다. 기존에는 4m 이상 도로에 접하면 기반 시설이 양호하다라는 이유로 재개발 대상에서 빠졌었는데요. 중곡동 같은 토지구획 정리 사업 지역이 바로 이 기준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6m 미만 도로에 접한 지역까지 재개발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이 변화로 중곡동은 처음으로 재개발 가능 지역이라는 판단을 행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됩니다. 즉, 예전에는 구조적으로 불가능했던 게 이제는 제도적으로 가능해진 겁니다.
여기에 광진구의 도시계획 방향 전환이 더해집니다. 2024년 11월 광진구는 2040 광진 재창조 플랜을 발표합니다. 이 계획에서 중곡역은 지구 중심으로 격상이 됩니다. 지구 중심이라는 건 이 지역을 저층으로 관리하겠다라는 전제가 공식적으로 종료됐다라는 뜻입니다. 주거 기능을 더 집중하고 업무, 상업 기능을 결합하는 고밀 개발을 전제로 한 위치로 도시 계획의 성격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아파트 불허 규제가 해제됐고 고도 제한도 20m에서 70m로 완화가 됐습니다. 이 변화의 결과가 숫자로 바로 드러납니다. 광진구의 저층 주거지 정비 가능 면적은 3만 제곱미터에서 271만 제곱미터로 확대가 됐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단순합니다. 중곡동을 예전 기준으로 판단하면 오히려 그 판단이 틀릴 수 있다라는 시점에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이제 중곡동 전체가 아니라 중곡 1구역, 중곡동 232-1번지를 보겠습니다. 중곡 1구역은 토지 면적만 약 6만 4천 제곱미터, 노후도는 약 75% 정도 수준이고 토지 등 소유자는 약 770명 정도입니다. 향후 재개발 시에는 약 1590세대로 건립될 예정입니다. 현재 2구역은 연번 동의서가 부여된 상태이고요. 이제 투자 관점에서 중곡 1구역을 살펴보겠습니다. 중곡 1구역의 핵심 가치는 크게 세 가지로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긴 고랑천 복원사업입니다. 2040 광진 재창조 플랜에서 긴 고랑천은 단순한 하천 정비가 아닙니다. 주거지 정비와 연계된 수변 도시 인프라의 재편 축입니다. 복원이 완료되면 보행로, 녹지축, 생활 동선이 전면적으로 개선이 됩니다. 중곡 1구역이 기존 빌라 밀집 저층 주거지에서 수변 인프라를 끼고 있는 주거지로 성격이 바뀐다라는 의미입니다. 말 그대로 주거지의 체급이 달라지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중랑천 스타일테크 산업 클러스터입니다. 중랑천 일대는 산업, 업무, 문화, 수변이 결합된 미래 산업 축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축이 완성이 되면 중곡동에는 기존 빌라 수요가 아니라 직주 근접을 원하는 실수요가 유입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중곡 1구역은 이 산업축에 가장 가까운 배후 주거지입니다. 세 번째로 지구중심 재편입니다. 2040 광진 플랜에서 중곡권역은 명확하게 지구중심으로 설정이 됐습니다. 지구중심은 정비사업과 고밀 주거를 전제로 한 구조입니다. 중곡 1구역은 이 지구중심 재편의 직접적인 수혜권에 있습니다. 여기에 시너지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옆 중곡동 254-15번지가 이미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이 됐다라는 점입니다. 정비사업은 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면으로 확장이 되는데 중곡동 232-1번지와 중곡동 254-15번지는 서로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라 같은 방향으로 가치가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중곡 1구역 투자는 지금 저렴해서 접근하는 투자가 아닙니다. 2억 5천이라는 비교적 작은 자금으로 긴고랑천 수변 인프라, 중랑천 산업축, 지구중심의 재편, 인접지역 개발 등의 여러 가지 도시 계획의 개발 방향이 동시에 작동되는 지역에 접근하는 투자입니다. 그래서 중곡 1구역은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도시 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올라타는 투자입니다. 영상 초반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곡동 투자라고 하면 빌라촌 아니야? 재개발은 언제 될지 모르잖아. 대부분 이렇게 생각해 왔고 그 인식이 생긴 이유 역시도 분명합니다. 중곡동은 아파트 불허와 고도 제한, 저층 관리라는 도시계획 구조 속에서 50년 동안 개발에서 비켜서 있던 동네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이 변화는 기대나 소문이 아니라 광진구의 공식적인 정책 방향에서 시작됐습니다. 구청장이 직접 중곡동을 광진구 균형 발전의 핵심 지역으로 지정을 했고 35층 아파트를 허용했고 용도 지역을 상향시켰습니다. 그리고 신속통합기획과 역세권 주택사업 그리고 복합개발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중곡동을 집중적으로 성장시키는 지역으로 행정이 바뀐 겁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가장 먼저 행정적으로 확인된 곳이 중곡 1구역, 중곡동 232-1번지입니다. 그리고 이 구역은 약 2억 5천만 원 정도의 수준으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요즘 서울 재개발 시장에서 이 정도 금액은 분명히 소액입니다. 그래서 중곡 1구역 투자는 단순히 가격이 저렴해서 접근하는 투자가 아니라 광진구가 중곡동을 어떻게 바꾸겠다라는 그 방향이 명확해진 시점에 좋은 입지를 선점하는 투자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나면 중곡동에 대한 생각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앞으로도 좋은 정보, 유익한 내용 전달드리는 박소장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